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에 바람의 세기가 다소 강해졌습니다. 비구름이 차츰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전 중에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는 5에서 30mm, 영덕과 울진은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시속 55km 이상,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순간풍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경주의 한낮 기온은 30.7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에서 8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8도에서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오늘 낮이면 앞바다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도 계속해서 기온은 차츰 떨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에서 영일만 대교 건설과 함께 가장 공을 들여온 사업이 바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인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한 해양 관광지가 아닌 인문과 역사가 어우러진 동해안 해양생태 거점으로 호미반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미곶 상생의 손을 중심으로 포항 구룡포읍과 장기면, 동해면을 품고 있는 호미반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환경과 해녀사와 해양신앙, 유배문화 등 인문학이 함께하는 보석 같은 곳입니다. 호미반도 일대에 조성되는 그 국가해양정원은 그 동해안의 어떤 해양 생태를 연결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은 단순한 볼거리 제공이 아니라 인문과 역사가 어우러진 해양 생태 거점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국비 1,200억 원과 지방비 530억 원 등 모두 1,730억 원을 투자해 동해면 연호랑 세원여 테마공원 내에는 국립어린이해양생태관,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에는 환동의 해녀문화원, 호미곶 독수리바위 일원에는 다이버들의 천국이 될 해중생태정원, 호미곶 비치돔 인근에는 해양정원센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특히 개바다마을 군락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바다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호미곶 앞바다 일부 지역을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물 다양성 보존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앞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호미반도, 이것은 아마 영일만 대교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한동해 생태 관광의 어떤 그런 100년 대계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020년부터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달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마쳤으며 최종 사업 선정 여부는 이르면 10월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2차 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포항시 협약 16개 은행 대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금액 최대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2%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포항시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덕에 있는 영덕 무안박씨 희암제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올해 초 영덕 5개 침수정 일원이 국가명승으로 지정되는 등 영덕에서는 지난 2년간 3건의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운 무이공 박이장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영덕 무안박씨 희암제사입니다.
조선 중기 불교식에서 유교식으로 변화하는 제실 건축 양식과 당시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예고해 다음 달 정식 지정될 예정입니다. 승려들이 거주시키면서 선상 관리도 하고 묘소 관리도 했던 분함이 17세기쯤 와서 분함에서 제실로 이렇게 기능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운영이 바뀌는. 영덕에서는 지난 2월에도 옥계 침수정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성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지난해 괴시마을이 영덕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덕 도곡동 충효당과 영덕 동해고택, 광산 봉수대에 대한 문화재 승격과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 높은 문화재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고 승격받아서 이제 문화재의 보존 관리 수준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무한박씨 희암제사에 대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종합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올해 포항시에 대한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내년으로 연기됩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가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예정된 종합감사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는 도내 시군 운영에 대한 위법과 부당사항 등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통상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울진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합니다. 울진형 일자리 사업으로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및 오션리조트 조성을 통한 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 맞춤형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파생산업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재생을 위한 산불 피해 복구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농어촌 고령화에 대응한 공동 영농 대행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에 2차례나 실패했는데요. 탈락 원인을 분석해보니 방위사업청이 구상하는 사업 방향과 초점도 맞지 않았고 경상북도와 구미의 역할 분담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난 6월 2022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에 대전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상북도가 탈락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제안서는 연구와 개발에 맞춰진 사업 공모 방향에 취하겠고 예산 투입과 사업 지원 등 시도의 역할 분담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구미의 강점인 반도체, 전자, ICT 산업과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5대 신산업의 연계안도 부족했습니다. 구미의 방산 체계 기업과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과 협력 방안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TP가 지금부터 TP랑 계획이랑 일찍부터 TF를 만들어서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작년에 어떤 부족했던 부분을 자꾸 진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행스러운 건 탈락 이후에도 구미 지역에 방산 체계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LIG 넥스원은 오는 2025년까지 구미에 1,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2개동을 증설하고 첨단 무기체계 구축과 다양한 무기체계 사업을 수행합니다. 지금 저희가 1,100억 정도로 말씀드리는 이 금액은 저희들이 1차 수주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사업이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증축을 하고 또 투자를 해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 시스템도 구미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방산 기업에 잇따른 구미 투자는 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내년에 세 번째 도전에 나서기로 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시도 역할 분담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가 화훼 농가를 집중 육성하면서 재배 농가와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자급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한 곳이던 경주의 화훼 농가는 올해 8곳으로 늘었고 재배 면적은 1헥타르로 10배 증가했으며 지역 생산 화훼를 전량 경주시에 납품하면서 자급률도 48%까지 높아졌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화훼 재배 면적을 2헥타르까지 확대하고 계약 재배와 유통 기반 조성을 통해 화훼 자급률을 7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내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5일부터는 어린이와 임신부, 12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은 지정된 병의원에서 실시하며 위탁 의료기관은 남북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길이 25m, 너비 2m 규모로 도로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해 복구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15톤 트럭이 전복됐지만 운전자가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 아래에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응급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가 도내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고민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청년 고민상담소에서는 각종 상담과 함께 인식도 조사와 스트레스 지수 측정,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 등의 정신건강 활동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경주 동국대학교, 12일은 포항공대, 13일은 설린대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신라 삼국통일 유적지인 통일전에 대한 관리권을 경주시로부터 넘겨받아 내년부터 직접 관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산림환경연구원 내 지방정원과 화랑교육원, 은행나무길 등을 활용해 호국의 성지, 국가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1977년 신라 삼국통일 유적지로 조성된 통일전은 그동안 관람과 참배가 크게 줄면서 지난해 6만 4천여 명이 방문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 해임 징계 중인 직원들에게 1억여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정직 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 8명에게 1억 3천여만 원에 상당의 성과급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사이에 바람의 세기가 다소 강해졌습니다. 비구름이 차츰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전 중에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는 5에서 30mm, 영덕과 울진은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시속 55km 이상,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순간풍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경주의 한낮 기온은 30.7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에서 8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8도에서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오늘 낮이면 앞바다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도 계속해서 기온은 차츰 떨어지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